토트넘이 저지른 역대급 실수.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티켓 한 장이 732만 원, NBA 파이널보다 비쌌습니다. 런던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영국 팬들. 그들이 보러 간 건 토트넘이 버린 과거의 캡틴이었죠. 토트넘의 시즌권은 35% 폭락했고 주가는 하루 만에 25%가 빠졌습니다. 런던의 몰락과 동시에 LA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서버 마비, 매진 행렬, LAFC 기업 가치 2배 상승. 심지어 르브론 제임스의 기록까지 무너졌습니다. 나이를 이기지 못했다고 조롱하던 유럽의 오만. 그들이 보낸 그 선수가 다시 그라운드를 날아다니며 완전히 부활한 겁니다. 왜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까요? 한 명의 한국인이 어떻게 미국 스포츠 역사를 새로 쓸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레비 아웃, 레비 아웃. 런던 북부 토트넘 스타디움 앞. 평소라면 6만 2천 명으로 가득 찼을 경기장 주변이 이상했습니다. 함성이 아닌 분노의 외침이 경기장을 뒤덮었습니다. 주차장 곳곳에는 우리는 영혼을 팔았다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년 팬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기자죠? 이거 써주세요. 우린 손흥민을 보냈고 그 대가로 지옥을 받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크 에반스입니다. 영국 가디언지에서 10년간 토트넘을 전담 취재했고 지금은 미국 LA에서 스포츠 비즈니스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어요. 토트넘 구단 내부 회의부터 선수 이적 협상까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본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었거든요. 경기 시작 1시간 전 스타디움 입구 풍경이 충격이었습니다. 빈자리가 만석도 넘어 보였어요. 평소 매진 행렬을 자랑하던 토트넘 홈 경기에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매표소에서 만난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시즌권 갱신율이 35%나 떨어졌어요. 구단 창립 이후 처음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손흥민이요. 팬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이키 매장에서 토트넘 유니폼 판매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나이키 본사에서는 스폰서십 계약 단가 조정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구단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지난주 주주총회에서는 레비 회장을 향한 퇴진 요구가 쏟아졌고 팬 커뮤니티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어요. 한 베테랑 팬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50년간 토트넘을 응원했는데 이런 배신은 처음이에요.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의미였나요? 희망이었어요. 우리가 세계적인 클럽이라는 증명이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경기장 앞 펍에서도 분위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라면 흥겨운 노랫소리로 가득했을 곳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토트넘이 아니야. 구단이 미쳤어. 황금알 낳는 거위를 잡아버렸다고. 아시아 팬들이 다 등 돌렸어. 인스타그램 팔로워만 300만 명 줄었다더라. 팬들의 대화에서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기억이 있었어요. 불과 3개월 전 토트넘 이사회 회의실에서 들었던 그 말. 당시 저는 손흥민 계약 연장 관련 기사를 위해 구단 관계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고위 임원의 말이었죠. 아시아 마케팅은 끝났다. 이제 유럽 시장에 집중해야 할 때다. 그 오만한 말 한마디가 지금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됐지만 분위기는 장례식 같았어요. 평소 웅장했던 웬 더 스퍼스 고 마칭 인 함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공허함과 분노뿐이었어요.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팬들을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때문이죠. 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었어요. 또 다른 팬이 답했습니다. 이건 선수를 잃은 게 아니라 시대를 놓친 거예요.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영국 언론들의 보도였어요.
토트넘은 정점을 헐값에 넘겼다는 제목이 여러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BBC에서는 토트넘의 몰락, 손흥민 이적이 분기점이라고 분석했고요. 구단 주가는 25% 폭락했고 주요 스폰서들이 계약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나이키뿐만 아니라 에이아이어, 휴이어까지 스폰서십 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참담한 건 온라인 커뮤니티였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팔았다는 글이 넘쳐났고 레비아웃 해시태그가 영국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수십 년간 토트넘을 응원해온 팬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만난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60년간 토트넘을 봤는데 이런 어리석음은 처음이야. 손흥민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산이었어. 그는 이미 다른 곳에서 새 역사를 쓰고 있을 거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텅 빈 좌석들이 토트넘의 몰락을 증언하고 있었고, 지구 반대편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토트넘이 잃은 건 단순한 선수가 아니었다는 걸. 그들이 놓친 건 미래였어요. 아시아 시장, 글로벌 브랜드 가치, 그리고 차세대 팬들까지. 토트넘 임원들이 아시아 마케팅은 끝났다며 손흥민을 내보낸 그 순간, 실제로는 자신들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던 거죠. 런던의 차가운 8월 밤 공기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수 이적이 아니었다고. 이건 세계 축구 시장의 판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잠재력? 그건 과거의 말이다. 이제 한국은 기준이다. 어떤 평론가가 남긴 댓글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런던 토트넘 본부. 이사회 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급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아침 신문들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헤드라인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손흥민 LAFC 이적 확정. 레비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시즌권 판매 취소 신청이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이틀 사이에 말이에요. 고객센터는 항해 전화로 마비 상태였고 직원들은 교대로 근무해야 할 정도였어요. 더 심각한 건 스폰서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나이키에서 긴급 미팅을 요청해왔고 에이아이어에서는 계약 조건 재협상을 공식 요청했어요. 휴이어는 아예 광고 캠페인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통보해왔습니다. 마케팅 부서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매출이 60% 떨어졌습니다. 손흥민 관련 상품 반품도 급증하고 있고요. 구단 재무 담당자가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주가는 개장 후 25%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5억 파운드가 증발한 셈이에요.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시각,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LAFC 본사 로비는 기자들과 팬들로 북적였어요. 평소 한적했던 이곳이 마치 축제 현장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추가로 배치될 정도였죠. 건물 밖 주차장에는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한인타운에서 온 팬들이 태극기와 LAFC 깃발을 함께 흔들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은 LA 스포츠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LAFC 마케팅실에서는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웹사이트 접속자 수는 평소의 1000배를 넘어섰고 서버가 3번이나 다운됐습니다. 티켓 예매 신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VIP 티켓 5,500달러는 3분 만에 완판됐고 일반석도 30분 내에 전량 매진됐어요. 대기자 명단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하루 매출이었어요. 평소 2만 달러 정도였던 LAFC의 일일 매출이 무려 1,2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달 매출과 맞먹는 수준이었죠. 현지 언론들도 열광했습니다. LA타임스는 LA에 온 축구 황제라는 제목으로 일면을 장식했고 ESPN은 속보를 연달아 내보냈어요.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현지 방송국들도 특집 뉴스를 편성했습니다.
한편 런던 토트넘에서는 위기 상황이 심화되고 있었어요. 팬 커뮤니티는 완전히 폭발 상태였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레비 아웃, 경영진 물러나라는 글이 도배됐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손흥민을 돌려줘 해시태그가 영국 트렌드 1위를 차지했어요. 스타디움 주변 팬샵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평소 손흥민 유니폼이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했는데 이제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대신 반품과 교환 요청만 쏟아졌습니다. 토트넘 서포터즈 클럽 회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구단이 팬들을 배신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었어요. 영국 언론들도 구단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가디언은 토트넘의 역사적 실책이라고 평가했고 타임스는 미래를 헐값에 넘긴 어리석음이라고 혹평했어요. 특히 BBC 스포츠에서는 전문가 분석을 통해 토트넘의 손실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하락분만 연간 5천만 파운드로 추산됐어요. 여기에 스폰서십 수익 감소, 상품 판매 하락, 티켓 수익 감소까지 더하면 연간 손실이 1억 파운드를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LA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도시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다운타운의 식당들은 손흥민 특별 메뉴를 내걸었고 호텔들은 손흥민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관광청에서는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별 캠페인 준비에 들어갔어요. LAFC 구단 가치도 급상승했습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 기관의 평가에 따르면 손흥민 영입 후 이틀 만에 구단 가치가 기존의 2배로 뛰었어요. 투자자들의 문의가 빗발쳤고 지분 매입 제안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현지 한인 사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코리아타운 곳곳에서는 손흥민 환영 이벤트가 열렸고 한인 기업들은 스폰서십 참여를 위해 줄을 섰어요. 심지어 할리우드 셀러브리티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커스 팬으로 유명한 몇몇 배우들이 LAFC 경기 관람 의사를 밝혔고 이는 또 다른 화제를 만들어냈어요. 토트넘 이사회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을 보내는 것이 단순한 선수 방출이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구단 내부에서는 책임론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적을 주도했던 임원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에서는 사임 압박까지 나왔어요. 더욱 치명적인 건 젊은 팬층의 이탈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분석 결과 30대 이하 팬들의 토트넘 관련 게시물이 70% 감소했어요. 이들이 바로 구단의 미래 고객들이었는데 말이에요. 국제적 위상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지역 팬클럽들이 연쇄적으로 해체 수순에 들어갔고 아시아 투어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날 밤 두 도시의 대조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런던의 토트넘 팬들은 펍에서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상심에 빠져 있었고 LA의 축구 팬들은 거리에서 손흥민 환영 시위를 벌이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토트넘 관련 게시물은 대부분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고 LAFC 관련 게시물은 환호와 기대로 넘쳤어요. ESPN에서는 이 상황을 스포츠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선수의 이적이 만들어낸 명암이 이토록 극명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였죠.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토트넘의 실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그리고 그 실수가 만들어낸 기회를 LAFC가 얼마나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그 이름 하나가 도시 전체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그를 놓쳤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손흥민은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이 세 문장이 그날의 모든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뉴욕 맨해튼 MLS 본부 25층. MLS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만들어낸 파급 효과가 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거든요.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2025년 MLS 전체 이적 지출 3억 3,600만 달러, 전년 대비 75% 상승. 이 상승폭은 MLS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의 2,650만 달러 이적료가 있었어요. MLS 단일 이적료 사상 최고액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주급 25만 달러, 연봉 환산 시 1,300만 달러.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일주일에 3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 뜻이었거든요. 이는 LAFC 선수단 전체 연봉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한 구단 관계자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유럽 빅클럽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LAFC 입장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투자예요. MLS 재무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실제로 LAFC의 계산은 정확했어요. 손흥민 영입 발표 후 구단 가치는 하루 만에 2배로 뛰었고 아시아 기업들의 스폰서십 문의가 5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스폰서십 수익만으로도 손흥민 연봉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LAFC 재무 담당자가 화상으로 참석해 설명했어요. 삼성에서만 연간 3천만 달러 스폰서십을 제의했고요. LG와 현대도 비슷한 규모를 검토 중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압도적인 연봉에 대한 업계 평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은 저렴한 편입니다. 스포츠 비즈니스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손흥민이 가져올 브랜드 가치와 마케팅 효과를 고려하면 오히려 LAFC가 좋은 거래를 한 셈이죠. 실제로 숫자가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손흥민 영입 후 LAFC의 예상 연간 수익 증가분은 5천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됐어요. 연봉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죠. 이런 성공을 본 다른 구단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어요. 손흥민 영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다른 MLS 구단들의 움직임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는 영입을 위한 추가 예산을 긴급 편성했고 뉴욕시티 FC는 유럽 스카우팅팀을 2배로 확대했어요. 시애틀 사운더스는 남미 시장 공략을 위해 8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작년 전체 운영비와 맞먹는 규모였죠. LA 갤럭시도 LA 더비를 월드컵 결승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빅네임 영입에 나섰어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는 아프리카 시장을 타겟으로 잡았고 토론토 FC는 캐나다, 유럽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며 투자 규모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새로운 투자 철학이 있었어요. 더 이상 선수를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사는 거였습니다. 각 구단은 타겟 시장을 정하고 그에 맞는 스타 영입에 나섰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일본, 나이지리아. 전 세계가 MLS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투자 방식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은퇴를 앞둔 스타들을 저렴하게 모셔오는 게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전성기 선수들을 파격적 조건으로 영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연봉 공개 후 MLS 전체 급여 수준이 상향 조정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구단들도 스타 영입을 위해 주급 10만 달러, 15만 달러 수준의 제의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건 수익 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TV 중계권료가 전년 대비 40% 상승했고 스폰서십 문의는 300% 늘었어요. 애플 TV에서는 MLS 독점 중계권 연장을 위해 연간 5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계약의 2배 규모였죠. 아마존과 넷플릭스에서도 MLS 다큐멘터리 제작을 문의해왔어요. 손흥민의 MLS 적응기를 다룬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관중 수요가 급증했어요. 손흥민 효과로 MLS 전체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다른 구단 경기 티켓 판매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MLS의 독특한 셀러리 캡 시스템도 유연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정 선수 제도의 한도가 확대됐고 TAM 규모도 늘어났습니다. 손흥민 계약이 증명했습니다. 올바른 투자라면 금액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요. 한 구단 사장의 말이었어요. 주급 25만 달러가 비싸다고요? 그가 가져올 가치를 생각하면 오히려 저렴합니다. 실제로 여러 유럽 클럽에서 MLS 구단들의 영입 제의에 놀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금액들이 제시되고 있었거든요. 구단들은 이제 유럽 리그와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급여 경쟁력이 생긴 거죠. 리그 전체 마케팅 전략도 글로벌화됐습니다. 각 구단이 해외 사무소 설치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국제 투어 계획도 대폭 확대됐어요. 특히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시장 개척이 본격화됐습니다.
각 지역별로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 수립됐고 현지 파트너십도 확대됐어요.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증했습니다. MLS 구단 지분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신규 프랜차이즈 설립 논의도 활발해졌어요. 특히 실리콘밸리와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MLS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MLS를 단순한 스포츠 리그가 아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보고 있었어요. 일주일에 3억 5천만 원이라고요? 그래도 싸게 샀습니다. 어떤 스포츠 에이전트의 말이었어요. 손흥민 급여가 팀 전체 절반이라고 해서 문제될 게 없어요. 그가 가져올 수익이 그보다 훨씬 크니까요. LAFC의 손흥민 영입은 그 첫 번째 성공 사례였고 다른 구단들이 따라할 수 있는 롤모델이 됐습니다. 그 계약은 축구계의 주식 상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선수가 아닌 시장 전체를 사들인 겁니다. LAFC는 손흥민에게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미래에 투자한 겁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진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손흥민의 이적은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서 MLS 전체의 DNA를 바꾼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주급 25만 달러라는 파격적 투자가 있었어요. 이제 MLS는 진정한 글로벌 리그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한 명의 축구 선수가 서 있었어요. LAFC 본사 서버실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의 데뷔전 티켓 판매 시작과 동시에 웹사이트가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IT 담당자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접속자가 50만 명을 넘었어요. 서버가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업 서버는? 그것도 다운됐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에요. 평소 하루 방문자가 5천 명 정도였던 LAFC 웹사이트에 순간적으로 몰린 트래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손흥민 데뷔전을 보겠다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티켓 판매 현황이었습니다. VIP 티켓 5,500달러는 서버가 복구된 후 정확히 3분 만에 전량 매진됐어요. 클릭 전쟁이 벌어진 거죠. 신기한 일은 비싼 좌석 티켓부터 먼저 매진되어 나갔다는 겁니다. 일반석도 30분 내에 완판됐고 대기자 명단만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리셀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티켓 거래 사이트들에서는 VIP석이 15,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원래 가격의 거의 3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들이 줄을 섰어요. 이 가격에도 사겠다고요? 티켓 브로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손흥민 데뷔전이에요.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순 없죠. 구매자의 답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이 분석 결과 드러났습니다. 티켓 구매자 중 70%가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미국인이 40%, 멕시코인이 15%, 일본인이 10%, 그리고 나머지가 전 세계 각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축구 경기 티켓인가요? LAFC 마케팅 담당자가 황당해했어요. 아니에요. 이건 문화 이벤트예요. 콘서트나 뮤지컬과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현상을 경험하러 가는 거였거든요. LA 국제공항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약이 300% 급증했어요. 대부분 손흥민 경기를 보러 오는 관광객들이었죠. LA 관광 패키지에 손흥민 경기 관람을 포함시켜달라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한 여행사 직원이 말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받으면 될까요? 3박 4일의 경기 티켓 포함해서 $10,000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가격이었지만 수요가 넘쳐났어요. 할리우드와 비벌리 힐스의 고급 호텔들도 특별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손흥민 스페셜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1박에 $5,000짜리 패키지가 완매됐습니다. 현지 한인타운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코리아타운 곳곳에는 손흥민 환영 현수막이 걸렸고 한국 음식점들은 손흥민 응원 특별 메뉴를 내걸었습니다. 갈비, 불고기, 김치찌개 주문이 평소의 5배로 늘었어요. 한국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손흥민처럼 강해지려면 한국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미국인 고객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어 학원 문의까지 급증했어요. 손흥민을 한국어로 응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 응원 문구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LA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스포츠 용품점들도 특수를 누렸어요. 손흥민 유니폼은 물론이고 LAFC 관련 상품이 동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축구공, 축구화까지 품절 사태를 빚었어요. 손흥민이 신는 축구화 브랜드가 뭐예요? 나이키 팬텀이요. 하지만 벌써 품절됐어요. 이런 문의가 하루에 수백 건씩 들어왔습니다. ESPN에서도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손흥민 데뷔 전 단독 생중계권을 추진한 거였죠. 평소 MLS 경기는 일반 스포츠 채널에서 방송했는데 이번에는 프라임타임 특별 편성을 검토했습니다.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최소 500만 명은 볼 것 같아요. 미국 내에서만요. 그럼 광고료는 30초에 100만 달러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슈퍼볼 광고료에 맞먹는 수준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손흥민 관련 게시물이 하루에 100만 건을 넘어섰고 해시태그 조회수는 5억 회를 돌파했어요. 이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개봉일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참여자들의 다양성이었어요. 손흥민이 이제 특정 국가의 스타가 아니라 글로벌 현상이 된 거였어요.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가세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본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스포츠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선수 개인이 리그나 구단을 넘어서는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 첫 사례죠. 실제로 구글 검색 트렌드를 보면 그날 하루 손흥민이 LAFC보다 10배 많이 검색됐어요. 사람들이 팀이 아닌 선수에게 관심을 보인 거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파급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LA시 관광청에서는 손흥민 효과로 인한 관광 수입 증가를 연간 5억 달러로 추산했어요. 호텔, 레스토랑, 교통, 쇼핑 등 모든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관광객 유입이 폭증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에서 LA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손흥민 하나로 LA가 아시아 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어요. LA 시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이 현상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시아의 별이 미국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적 충격이라고 평가했어요. CNN에서는 손흥민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역사상 이런 현상은 처음이에요. 한 스포츠 기자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조던도 코비 브라이언트도 이 정도 글로벌 임팩트는 없었죠. 그날 밤 저는 LA 시내를 돌아다니며 이 믿을 수 없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다운타운 곳곳에서 손흥민 이야기가 들려왔고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축구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평소 축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은 축구를 본 게 아니라 손흥민을 체험한 겁니다. 어떤 칼럼니스트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VIP 티켓보다 먼저 무너진 건 서버였습니다. 이 문장도 그날의 상황을 완벽하게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평가였어요. 손흥민은 이제 국가의 선수가 아니라 글로벌 자산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한국의 스타가 아니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콘텐츠가 된 거였습니다. 텍사스 프리스코, 토요타 스타디움, 손흥민의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데뷔전에서 페널티를 유도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아직 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이 달랐습니다. 경기장 곳곳에 태극기가 펄럭였어요. 텍사스까지 손흥민을 보러 온 한국인 팬들이 4,500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미국 현지 팬들의 열기였어요. 손흥민 언제 나와? 오늘은 골 넣을까? 경기 시작 전부터 관중석은 손흥민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치는 경기 시작 고작 6분 만에 증명됐습니다. 페널티 박스 앞에서 파울이 일어났어요. 프리킥 찬스였죠. 손흥민이 키커로 나섰습니다. 골문까지는 약 25m 거리, 각도도 그리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침착했습니다.
골문 구석을 한번 바라보더니 그대로 오른발로 슛을 날렸어요. 공이 완벽하게 감겨 돌면서 골키퍼가 손을 뻗을 수도 없는 골대 상단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골. 스타디움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한국 팬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했고 태극기를 두른 미국 팬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믿을 수 없어. 완벽한 프리킥이야. ESPN 해설위원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손흥민은 골을 넣고도 차분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축하할 때 잠깐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그 겸손한 모습에 관중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이 골은 단순한 골이 아니었습니다. MLS 데뷔 3경기 만에 나온 첫 골이었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한 작품이었어요. 거리, 각도, 정확도 모든 면에서 월드클래스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이 아니었다. 그는 진짜였다. 한 스포츠 기자의 평가였어요. 경기는 아쉽게도 무승부로 끝났지만 모든 화제는 손흥민에게 집중됐습니다. 그의 오른발 하나에 세계가 흔들렸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경기 직후부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손흥민 유니폼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24시간 만에 30만 장이 넘게 팔렸어요. LAFC 온라인 스토어는 또다시 서버 다운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만 15만 장, 미국에서 10만 장, 나머지 5만 장이 전 세계 각국에서 주문 들어왔어요. LAFC 상품팀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손흥민 프리킥 골 영상이 유튜브에서 24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넘어섰어요. 인스타그램에서는 3천만 건의 언급이 쏟아져 나왔고요. 손 퍼스트 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달의 골 투표였습니다. 손흥민의 프리킥 골이 압도적 표차로 1위를 차지한 거예요. 투표 시작 6시간 만에 50만 표를 넘어섰고 최종적으로는 200만 표를 기록했습니다. ESPN 관계자가 말했어요. 이런 투표 참여도는 처음 봐요. 월드컵 결승골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심지어 올해의 골 후보에도 올랐어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올해 최고의 골로 평가받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미국 언론들도 열광했어요. CNN은 아시아에서 온 마법사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고 ESPN은 이건 메시 이후 최고의 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기술, 정확도, 예술성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전 미국 대표팀 감독의 말이었어요. 스포츠 용품 업계에도 파급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이 착용한 나이키 축구화 주문이 급증했어요. 나이키는 손흥민 시그니처 제품 출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아시아 시장에서만 매출이 30% 늘었고 미국에서도 20% 증가했어요. 나이키 마케팅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해외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미국을 정복했다라고 보도했고 일본 NHK는 특별 뉴스로 다뤘어요. 중국 CCTV도 스포츠 뉴스 톱으로 보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토트넘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놓친 게 얼마나 큰 것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저런 골을 토트넘에서 봤어야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날 밤 LA에서도 축제 분위기였어요. 한인타운의 펍 비어가든 LA에서는 타이거 서포터스 그룹이 응원전을 벌였고 LAFC 공식 서포터 그룹 325는 온타리오 공항 경납고를 빌려 단체 응원을 했어요. 손흥민의 골 장면이 나오자 모든 팬들이 점프하며 환호했고 함께 응원가를 부르는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현지 팬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린 축구를 보러 간 게 아니에요. 손흥민을 보러 간 거예요. 한 미국인 팬의 말이었어요. 그의 골을 직접 본 순간 왜 이렇게 난리인지 알겠더라고요. 멕시코에서 온 관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그 자체였어요. 우리가 본 건 예술이었어요. 이런 반응들이 소셜미디어를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골 장면을 분석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슬로우 모션으로 공의 궤적을 보여주는 영상,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들이 수천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그 와중에 9월 1일 홈 데뷔전 티켓은 이미 매진됐어요.
BMO 스타디움에서 열릴 샌디에이고 FC전 티켓이 5,265달러까지 치솟았고 그럼에도 구매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홈에서는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팬들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어요. 저는 그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단순한 축구가 아니었다고. 그는 한국의 가능성을, 아시아의 저력을, 그리고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한 번의 골로 증명해 보인 거였어요. 3번의 원정 경기를 통해 그는 이미 미국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LA 홈팬들과의 만남만 남았어요. 손흥민의 텍사스 프리킥 골 영상이 전 세계를 강타한 바로 그날 밤, 토트넘 마케팅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손흥민의 골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24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넘어선 그 영상을 보면서 임원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우리가 놓친 게 이 정도였다니. 한 임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셜미디어 담당자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관련 게시물 언급량이 토트넘 공식 계정보다 10배 많습니다. 우리를 언급하는 댓글도 대부분 비판적이고요. 화면에는 팬들의 댓글이 스크롤되고 있었어요. 토트넘이 얼마나 바보인지 이제야 알겠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의미가 없어. 역사상 최악의 경영진. 이런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레비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해야 하지 않겠나?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팬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 같다.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가 바로 손흥민 헌정 영상이었어요. 마케팅팀은 며칠 동안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 7년 하이라이트, 팬들과의 추억, 동료들과의 모습까지 모든 걸 담으려고 했어요. 영상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고마웠다는 메시지가 좋겠어. 땡큐 소니 정도로. 감사 인사 영상이라는 뜻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그를 소중하게 여겼는지 보여줘야 해. 영상 제작에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손흥민의 골 장면, 팬들과의 순간, 동료들의 증언까지. 7년간의 추억을 압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자 조회수는 빠르게 올랐어요. 24시간 만에 1,000만 뷰, 3일 만에 3천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댓글은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고맙다고? 그럼 왜 보냈어? 위선적이다. 너무 늦었어. 좋아요와 싫어요 비율도 절반 대 절반이었습니다. 평소 토트넘 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해외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그리워한다고? 웃기지 마. 진심이었다면 왜 팔았지? 이건 마케팅용 영상이야. 한국 팬들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어요.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행복을 찾았어. 토트넘은 그냥 과거가 되어가고 있어.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구단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손흥민 영상 보니까 더 화가 나네. 차라리 조용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가장 치명적인 건 타이밍이었습니다. 손흥민이 미국에서 신화를 써가고 있는 바로 그때 토트넘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영상을 낸 거였거든요. 팬들에게는 그저 늦은 후회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며칠 후 더 큰 논란이 터졌습니다. 토트넘이 새로운 7번 선수 영입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난 거였어요. 사비 시몬스라는 젊은 선수였습니다. 발표 직후 팬들의 반발이 폭발했어요. 7번은 손흥민 영구 결번이어야 해. 아무나 7번을 달게 할 수 없어. 이건 모독이다. 소셜미디어에는 노우손, 넘버 7이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토트넘 내부에서도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나? 팬들이 언제까지 이럴까? 손흥민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나? 이런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타격도 컸어요. 아시아 스폰서들이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아시아 마케팅 가치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간 5천만 파운드 손실은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무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가장 아픈 건 젊은 팬들의 이탈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지역 10대, 20대 팬들이 대거 이탈했어요. 이들이 토트넘의 미래 고객이었는데 마케팅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잊고 다른 팀을 응원할 거예요. 더욱 뼈아픈 건 언론의 평가였습니다. 토트넘의 헌정 영상은 진심이 아닌 마케팅으로 보인다. 가디언의 평가였어요. 그를 보내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것은 위선이다. BBC도 비슷하게 평가했습니다. 진정한 헌정이라면 그를 떠나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해외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토트넘은 손흥민의 가치를 너무 늦게 깨달았다. 스페인 마르카지의 평가였습니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신랄했어요. 그 와중에 손흥민은 미국에서 계속 화제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홈 데뷔전 티켓이 매진됐고 LA 전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토트넘의 헌정 영상이 화제가 된 바로 그때 손흥민은 새로운 전설을 써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토트넘 본부는 조용했습니다. 손흥민 없는 토트넘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세계는 그의 새로운 도전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의 프리킥 골 이후 LA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축구 스타가 온 게 아니라 도시가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짜기 시작한 거였어요. 가장 놀라운 소식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을 시구자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LA 다저스에서 LAFC에 공식 요청한 거였어요.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LA를 대표하는 메이저리그 팀이 축구 선수를 시구자로 부른다는 건 전례가 거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저스 마케팅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LA의 얼굴 중 하나예요. 우리 팬들도 그를 보고 싶어 해요. 실제로 다저스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 시구에 대한 기대가 뜨거웠어요. 야구는 잘 모르지만 손흥민 시구는 보고 싶어. 다저스와 LAFC 콜라보라니 이런 게 LA의 매력이지.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더 파격적인 결정은 LA 시청에서 나왔어요. 카렌 베스 LA 시장이 직접 발표한 거였습니다. 9월 둘째 주를 쏜 위크로 공식 선언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시장이 말했어요. 손흥민이 우리 도시에 가져온 긍정적 영향을 기념하는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건 LA시 역사상 개인 스포츠 선수를 위한 첫 번째 기념 주간이었어요. 시장, 배우들도 받지 못한 영예를 손흥민이 받게 된 거였습니다. ESPN에서는 즉시 특집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손흥민은 리그를 초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어요. 스포츠 선수가 도시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쏜 위크 기간을 위해 LA 곳곳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브랜드들이 손흥민 테마 이벤트를 진행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스타벅스에서는 한국 스타일 음료를 한정 출시했고 맥도날드에서는 아시아 메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나이키 LA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는 손흥민 코너를 별도로 마련했어요. 손흥민 관련 상품만 따로 진열해달라는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매장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한정 상품들은 24시간 내 완판되고 리셀 시장에서는 5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가장 흥미로운 건 MLB샵의 움직임이었어요. 야구용품 전문점에서 손흥민 관련 상품을 취급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다저스 로고와 LAFC 로고가 함께 들어간 특별 제작품들이었어요. 스포츠 경계를 넘나드는 마케팅이 LA에서 현실화되고 있어요.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LA 관광청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였어요. 손흥민 루트라는 새로운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BMO 스타디움, LAFC 본부, 그가 자주 가는 식당들을 연결한 투어 코스였어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요. 관광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관광객들의 관심이 높아요. 교육 분야에도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LA 지역 한국어 학원의 등록 문의가 급증했어요. 손흥민을 한국어로 응원하고 싶어하는 팬들이 늘어난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응원 문구라도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한 학원 원장의 말이었어요. 화이팅, 대한민국 같은 단어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미디어에서의 관심도 달라졌어요.
CNN에서는 손흥민 관련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지역 방송국들도 그의 일상을 취재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이런 관심은 할리우드 어급 배우 수준이에요. 한 방송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LAC의 소셜미디어도 변했습니다. 공식 인스타그램에 손흥민 관련 포스트를 올리면 평소보다 10배 많은 반응이 나왔어요. 댓글도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달렸습니다. LA 홍보 효과가 상상 이상이에요. 시 홍보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다저스 시구 당일에 나타났습니다. 시구 장면이 북미 전역에 생중계됐는데 시청률이 평소 다저스 경기보다 높게 나온 거였어요. 야구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손흥민을 보려고 TV를 켠 거였습니다. 스포츠 장르를 초월한 관심이에요. ESPN 해설위원이 분석했습니다. 시구 영상은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됐어요. 24시간 만에 500만 뷰를 넘어섰고 해외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켜본 마케팅 전문가들은 감탄했습니다. 이건 개인 브랜딩을 넘어 도시 브랜딩 차원이에요. UCLA 마케팅학과 교수의 분석이었습니다. 손흥민이 LA의 새로운 정체성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LA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상당했습니다. 관광 수입 증가, 관련 업계 매출 상승, 고용 창출까지. 한 명의 스포츠 스타가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 정도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가 시구한 날 LA는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름은 쏜. 한 언론의 표현이 정확했어요. 스타벅스도 다저스도 시청도 손흥민을 원했습니다. 그가 마케팅이 아니라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 도시가 한국인의 이름을 전략으로 삼은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평가였죠. 그는 유니폼을 입은 마케터가 아니라 도시를 움직이는 문화 자산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LA라는 거대한 도시가 세계를 향해 내보이는 새로운 얼굴이 된 거였어요. 스포츠를 넘어 문화와 경제, 심지어 도시 정책까지 영향을 미치는 존재.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비만 하는 시장이 아닌 세계 도시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싶어하는 문화적 자산. 손흥민을 통해 한국은 그런 위치에 올라선 거였어요. 뉴욕 맨해튼 ESPN 본사 회의실에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기획안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어요. SON. 이건 단순한 스포츠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ESPN 다큐멘터리 제작팀 디렉터가 말했습니다. 한 인간의 여정이자 시대의 기록이에요. 손흥민의 삶 전체를 다루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춘천에서의 유소년 시절, 독일 함부르크에서의 도전, 레버쿠젠과 토트넘에서의 성장, 그리고 지금 LAFC에서 써가고 있는 새로운 전설까지. 촬영 기간만 6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제작진이 설명했습니다. 한국, 독일, 영국, 미국 4개국에서 촬영하고 2025년 10월 방영 예정이에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방영 예고 티저 영상이 공개된 건 9월 마지막 주였어요. 고작 30초짜리 영상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상은 손흥민의 어린 시절 사진으로 시작됐어요. 춘천의 작은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 모습, 아버지 손흥정 감독과 함께한 훈련 장면들, 그리고 독일, 영국을 거쳐 지금 LA에서의 모습까지. 마지막에는 그의 목소리가 깔렸습니다. 축구는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어요. 30초 영상이 24시간 만에 2천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해시태그 쏜 다큐멘터리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차지했고 15개 언어로 번역된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진짜 이야기를 볼 수 있겠네.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인생 드라마야. 손흥민의 여정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거야. 이런 반응들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K브랜드들의 검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였어요. 구글 트렌드를 보면 아디다스, 현대, LG, 삼성, SK 같은 한국 기업들의 검색량이 200%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에서의 증가폭이 놀라웠어요. 손흥민 다큐멘터리 하나가 국가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의 분석이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이제 K-스포츠가 한국 브랜드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실제로 해외 언론들의 보도 방향이 달라졌어요. CNN에서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라는 제목으로 특집을 냈고 BBC에서는 스포츠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라며 한국을 조명했습니다. 손흥민 현상은 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화 수출이에요. 영국 가디언의 칼럼이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타임지에서 손흥민을 2025년 올해의 글로벌 인물 후보에 올린 거였어요. 스포츠 선수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닙니다. 타임지 편집장의 설명이었어요. 문화와 경제, 외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아이콘이에요. 다큐멘터리 방영일이 발표되자 전 세계 방송사들이 방영권 구매에 나섰어요. 한국의 MBC, SBS는 물론이고 영국 BBC, 일본 NHK, 중국 CCTV까지 30개국 넘는 방송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런 관심은 월드컵 다큐멘터리 수준이에요. ESPN 배급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방영 전 마케팅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LAFC 굿즈 매출이 예고편 공개 후 3배 상승했고 손흥민 관련 상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풍귀 현상을 빚었어요. 다큐멘터리 하나가 이런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다니. 마케팅 전문가들도 놀라워했습니다. 해외 언론들의 평가도 달라졌어요. 손흥민은 21세기 아시아가 낳은 최고의 스포츠 아이콘이다. 스페인 마르카지의 평가였어요. 그는 개인의 성공을 넘어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바꿔놓았다. 이탈리아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평가는 프랑스 레키프에서 나왔어요. 손흥민은 더 이상 국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다. 그는 축구 그 자체이며 꿈과 희망의 상징이다.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 단순히 한국의 자랑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전체가 새로운 위치에 올라섰다는 걸. 손흥민은 한국 국적을 가졌지만 인류의 기억에 남을 인물입니다. 어떤 칼럼니스트의 표현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제 한국은 기술, 음악, 그리고 축구로 세계를 움직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K-팝으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스포츠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기도 전에 이미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 하나가 만들어낸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한국의 손흥민이 아니었어요. 세계의 손흥민, 시대의 아이콘이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모든 영광의 뿌리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춘천의 작은 축구장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된 거였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문화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이름은 손흥민이었어요. 2025년 8월 런던 토트넘이 아시아 마케팅은 끝났다며 내보낸 한 명의 선수. 그 선수는 지구 반대편에서 도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티켓 $5,500가 3분 만에 매진되고 시장이 개인을 위한 기념주간을 선언하며 ESPN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토트넘은 무너졌고 LA는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소비하는 시장이 아닌 세계가 탐내는 문화 창조국이 되었어요. 아시아는 끝물이라던 오만한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손흥민 하나로 세상이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세계는 알고 있어요. 한국이 만드는 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시대를 움직이는 문화라는 걸. 그 문화의 힘으로 글로벌 무대를 장악하는 나라라는 걸. 한 명의 축구 선수가 국가의 위상을 바꾼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